엄마, 동굴 속에서 흐느끼는 5살 정민을 감싸는 진돗개의 눈빛이 달빛에 번뜩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아이를 더 바짝 끌어안는 황구. 2주 전 교통사고로 홀로 남은 아이와 그를 지키는 한 마리 진돗개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늦여름, 설악산 한계령의 구불구불한 산길은 이제 막 비가 그친 후에 청량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해발 1004m의 고갯길은 멀리 설악산의 웅장한 바위 봉우리들을 품고 있었고, 좁은 2차선 도로 위로는 간간히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물기를 머금은 듯한 촉촉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무지개. 뒷좌석에서 유민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SUV의 백미러로 비친 5살 유민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IT 스타트업 CEO인 이호준은 미소를 지으며 속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60km, 산길에서는 적당한 속도였습니다. 환경 다큐 PD인 아내 김혜진은 조수석에서 태블릿으로 무지개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있는 5살 배기 막내 정민이는 무지개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형광색 공룡 장난감을 꼭 쥔 작은 손가락에는 아직도 조금 전 휴게소에서 먹은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와, 정민이가 무지개를 말할 수 있네. 우리 아들 말을 정말 잘하게 됐어요. 혜진이 뒤를 돌아보며 정민이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보조 카시트에 앉아있는 유민이는 동생의 어설픈 발음을 따라하며 깔깔거렸습니다. 호주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리웠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으로 바빴던 지난 1년, 주말에도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였기에 이번 휴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 산속 글램핑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정민이가 화장실 가고 싶대요. 혜진의 말에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비게이션상으로는 1km 앞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치 하얀 연기처럼 도로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는 20m도 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비상등을 넣었지만 안개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보, 안개가 너무 심한데. 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호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봤지만 앞유리의 습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빨간 제동등이 크게 번졌습니다. 앞서가던 25톤 화물차가 긴급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호주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차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호준이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ABS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유민아, 정민아. 혜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SUV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공중으로 떴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민이가 앉아있던 최신형 카시트는 충격으로 인해 잠금 장치가 통째로 분리되었고 뒷좌석 창문이 깨지면서 그대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카시트는 마치 작은 요람처럼 정민이를 단단히 감싼 채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래는 빗물에 젖어 푹신해진 풀숲이었습니다. 카시트는 부드럽게 풀숲에 착지했고 그대로 완만한 비탈을 따라 미끄러지듯 굴러내려갔습니다. 차량은 결국 두 바퀴가 완전히 파손된 채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혔고 경적 소리가 산길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빗물 섞인 기름 냄새가 퍼져나갔고 설악산 깊은 곳, 안개가 자욱한 계곡 사이로 한 마리의 진돗개가 경계하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섞인 털가죽은 빗물에 젖어 더욱 진한 색을 띠었고 날카로운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쫑긋 세워졌습니다. 무언가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 8년간의 산악 생활로 단련된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 진돗개는 인제군 북면의 깊은 산골, 박상철 할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천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는 새끼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대신 할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산길을 함께 걸었고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할아버지를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전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천둥이는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마을까지 뛰어가 사람들을 불러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천둥이는 마을로 내려가는 대신 산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등산객들은 이따금 이 당당한 최고의 진돗개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폭우로 불어난 계곡에 고립된 등산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다친 노루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설악산 의수호자 해시태그 산2004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촉촉한 산길을 걷던 진돗개의 코끝에 달콤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과자와 젤리가 섞인 냄새, 그리고 어린아이의 채취. 강한 후각은 그를 사고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낮추며 안개 속을 조심스레 걸어가던 그의 눈에 작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가파른 비탈 아래 뒤집힌 채 놓여있는 카시트. 그 안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흡을 확인하고 체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있었고 카시트가 충격을 완벽히 흡수한 덕에 겉보기에 큰 부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의 눈앞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말이다, 천둥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 아이를 발견한 천둥이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옷을 물고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5살배기 아이였지만 아이가 무서움에 떨면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돗개의 몸무게와 맞먹었습니다. 게다가 진흙과 젖은 낙엽으로 뒤덮인 비탈길은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끌고 때로는 밀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그의 보금자리인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동굴은 우연히 발견한 최고의 은신처였습니다. 입구는 좁아서 큰 동물들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낙엽이 쌓여 만들어진 부드러운 바닥은 천연 침대나 다름없었고 동굴 천장과 벽을 덮은 두꺼운 이끼층은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물은 할아버지도 즐겨 마시던 것으로 설악산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샘물 덕분에 진돗개는 갈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때로는 다친 동물들에게도 이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마침내 카시트를 동굴 안쪽 가장 따뜻한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돗개는 자신의 몸을 아이에게 바짝 붙였습니다. 체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미 진돗개가 자신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밤 자신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으앙, 엄마. 동굴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찾은 정민이는 낯선 환경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카시트에서 겨우 빠져나온 정민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축축한 동굴 바닥에 앉은 채로 계속 엄마를 불렀습니다. 바지에는 이미 진흙이 묻어 있었고
양말은 한쪽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정민이의 울음소리에 동굴 밖의 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진돗개는 조심스럽게 정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으악 하고 뒷걸음질 치던 정민이였지만 진돗개가 부드럽게 제 얼굴을 정민이의 손등에 비비자 울음을 그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멍멍이, 코코야. 집에서 키우던 푸들 코코를 떠올린 정민이는 조심스레 진돗개의 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코코와는 달랐습니다. 진돗개의 털은 더 거칠었고 몸집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도 정민이는 이내 용기를 내어 진돗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맘마 줘. 배고픔을 호소하는 정민이를 위해 진돗개는 재빨리 동굴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진돗개를 기다리며 정민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멍멍아, 가지마. 10분쯤 지났을까 진돗개가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빨갛고 동그란 산딸기들을 물고 있었고 등에는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산딸기를 따다가 실수로 진흙 웅덩이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거 뭐야? 정민이는 처음 보는 산딸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진돗개는 하나를 입에 물고 씹어 보이며 먹어도 된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정민이는 조심스레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 달다. 정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내 양손에 산딸기를 쥐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급하게 먹은 탓에 콜로 하고 기침을 하자 진돗개는 재빨리 샘물을 받아와 정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동굴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민이는 다시 무서움을 느끼고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민이를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당겨 포근히 감쌌습니다. 진돗개의 심장 소리가 정민이를 안심시켰는지 곧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응, 코코야, 과자 줄게. 잠꼬대를 하는 정민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진돗개는 그런 정민이를 지키듯 더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돗개는 아기 돌보기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정민이는 기저귀가 불편했는지 자꾸 벗으려 했고 한 번은 그 기저귀를 진돗개 등에 올려놓고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숨을 쉬며 기저귀를 물어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정민이는 동굴 밖으로 나가려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반짝이는 버섯을 만지려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천장의 박쥐를 보고 새다 하며 손뼉을 치다가 박쥐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바람에 진돗개가 정민이를 감싸안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멍멍아, 업어줘. 이제는 진돗개를 완전히 친구로 받아들인 정민이는 자꾸 진돗개 등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진돗개도 정민이가 계속 떨어지자 결국 조심스레 등에 태우고 동굴 주변을 한 바퀴 돌아주었습니다. 정민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구야, 구구야. 정민이는 진돗개를 자신만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 건지 진돗개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고 낮이면 함께 숲속을 탐험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민이에게 어떤 열매가 달고 맛있는지, 어떤 물이 깨끗한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정민이가 동굴 안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진돗개가 잠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정민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진돗개가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아보니 정민이는 동굴 구석에서 진흙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구구야, 이거 봐, 구구. 정민이는 진흙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막대기로 귀를 2개 그려 넣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 진돗개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그런 정민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꼬마는 자신의 새끼나 다름없다고. 수색 13일차입니다. 현재 생존 가능성. 회의실에 울리는 차가운 보고에 이상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째 면도도 하지 못한 얼굴은 초췌했고 주름진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이제 정민이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5살 배기가 이런 산속에서 13일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구조대원의 조심스러운 말에 이상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양말 한 짝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희고 깨끗한 정민이의 양말. 이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신었던 겁니다. 걸음마가 서툴러서 자꾸 넘어졌죠. 그래도 우리 정민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번 다시 일어났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펼쳤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고 유민이는 산타 모자를 쓴 채 정민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앞니가 빠져 있는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살아 있습니다. 이 하레비가 압니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정민이를 찾아주세요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공유되었습니다. 노란 강아지 모양 가방을 메고 있는 정민이의 사진 아래에는 수많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정민아, 제발 살아 있어줘. 할아버지의 눈물이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도 수색에 참여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이상민은 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산신령을 찾아 헤매는 것만 같았습니다. 1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수색조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진흙 속에 찍힌 것은 분명 개의 발자국이었고 그 옆에는 작은 사람의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이상민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따라 올라가던 중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민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웃음소리, 분명 정민이었습니다. 동굴 앞 커다란 진돗개 등에 올라탄 채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그 해맑은 웃음은 13일 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상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아, 떨리는 목소리에 정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다는 듯 진돗개 등에 더 바짝 붙었지만 이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정민이 많이 배고팠지? 이상민이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열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헐, 뭐지? 그 한마디에 이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3일간의 기다림,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잃은 슬픔, 손자를 찾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정민이가 구구야,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야. 하고 말하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상민은 진돗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3일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상민이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진돗개의 눈도 투명한 무언가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저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악산의 아침 안개 속에서 한 노인과 아이와 개가 만든 기적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정민이의 생존 소식은 전국을 울렸습니다. 사고로 부모님과 누나를 잃은 정민이는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 양평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민이도 황구도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소리만 들려도 황구를 찾았습니다. 황구는 늘 정민이 곁을 지켰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엄마 아빠, 누나는 하늘나라에 잘 있단다. 할아버지의 설명에 정민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황구와 할아버지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정민이는
친구들에게 황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툰 말로 황구가 밥 주고 업어주고 하며 이야기할 때면 선생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황구의 놀라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13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정민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갔습니다. 13살이 된 정민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황구의 등에 업히기에는 너무 큰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마음만은 여전히 그날 그 동굴 속의 따스함 그대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진 황구는 더 이상 정민이와 함께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 3시 정민이가 돌아올 시간이면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민이는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희미해진 기억들. 하지만 동굴 앞에 서자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진흙장난을 치던 날들, 산딸기를 함께 따먹던 순간들, 그리고 황구의 따스한 체온. 황구야, 그때 내가 없었다면. 정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이곳은 이제 황구의 숲 자연보호구역이 되었고 진돗개 보호센터도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유기견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날 12살이 된 황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황구는 마지막까지도 정민이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민아, 너는 강한 아이니까. 정민이는 황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황구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SNS에는 해시태그 영원히 기억할게 황구야 해시태그가 트렌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설악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황구의 도움을 받았던 등산객, 황구 덕분에 반려견을 입양하게 된 가족들. 영정사진 속의 황구는 여전히 당당하고 따스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황구야, 내가 처음 너를 구구라고 불렀을 때 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내가 자꾸 네 등에 올라타려고 했을 때도 화내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던 내가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 정민이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정민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19살이 된 정민이는 수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한켠에는 황구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고 서랍 속에는 황구가 좋아하던 오래된 공이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민이가 마치 황구처럼 동물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느 밤 정민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황구가 보내준 선물이죠?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 황구는 내게 생명을 선물했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지.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5살 아이와 한 마리 진돗개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황구의 숲에는 지금도 작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진돗개의 등에 올라탄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그 동상 앞에는 늘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산딸기를, 때로는 작은 공을 가져다 놓는 이들도 있습니다.